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저녁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저녁 맛있게 드시고 오늘 뭐 식사 맛이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 방송 많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윤석열 후보의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제가 또 열심히 할 역할을 또 해 나서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낙선을 했는데 이재명과 통화도 했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입장이 국민의 힘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고민정 하면 뭐 여러분들 생각나시죠? 자, 고민정이가 또 한마디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또 이 고민정이 청와대 대변인 있잖아요. 그다음에 박경미도 청와대 대변인이잖아요. 참 이런 사람들을 대변인으로 하니까 국정이 실패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조선일보의 칼럼 하나 좋은 거, 서울대학교의 언론정보학과 교수 윤성민 교수가 쓴 글인데요. 이 당선인이 새겨야 할 국민의 명령에 관해서 칼럼을 썼는데 오로지 국민은 보고 가라 이런 뜻에서 윤석열 후보를 선택을 했다. 굉장히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윤석열 당선인 이재명과 오늘 통화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당선인한테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국회의장을 예방한 이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윤석열 당선인이 이재명 후보와 오늘 오후에 통화를 했다. 그래서 윤 당선인은 이재명 후보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권양숙 여사께서도 당선인한테 축하단을 보내줬다라고 전 주혜 원내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실을 방문한 뒤 당선인이 민주당도 방문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최고위원회 일정이 있다 해서 방문을 못했다. 왜냐면요, 오늘 이제 결국은 지도부가 총사퇴를 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고위 회의도 열리고 그래서 좀 민주당의 방문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새벽에 통화가 됐다 이렇게 하면서 동아일보 단독 보도 내용인데, 영부인이라기보다는 대통령 배우자라는 표현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배우자의 역할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와 사회상에 부합하는 국민 요구에 따른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당선인이 국정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주 옳은 얘기고요. 이 대통령 배우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윤석열 후보가 오늘 첫 국민에 대한 인사에서도 굉장히 겸손 모드, 즉 국민을 섬기겠다, 국민의 뜻에 따라서 정치를 하겠다라는 메시지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즉 주권 재민의 원칙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철저시키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얘기들을 쭉 보면 상당히 조용한 내조를 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예견이 되고요. 이 지인들 사이에서는 이 김건희 여사야말로 여장보다 사실은 그래서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남편에게도 적극적으로 여론을 전해왔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대외 활동을 해왔는데 이제 당선인이 정식으로 취임한 이후에는 문화예술 부분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겠느냐, 이러한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요, 김건희 여사는 72년도 경기도 양평에서 태어나서 명일여고하고 경기대 회화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요, 코바나 콘텐츠를 설립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고, 윤석열 당선인과는요, 지인의 소개로 2년간 연애한 뒤에 2012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살 연상인 윤석열 당선인을 대외적으로는 아저씨라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은 늦깎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애처가로 알려져 있고, 윤석열 당선인이 2014년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김건희 여사가 상당히 버팀목이 돼준 거, 이 점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 이제 중앙일보의 보도 내용인데, 우리는 국민의힘에서요, 국민의힘 선대본부에서 밝힌 윤석열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입장문입니다. 당선인이 국민께 부여받은 소명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미력하게나마 곁에서 조력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회의 그늘진 곳에 당선인이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라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당선 후 대통령 배우자의 모습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국정에 전념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대통령 배우자의 최우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여건이 허락한다면 정부의 손길이 미쳐 닿지 못한 소외 계층이나 성장의 그늘에 계신 분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자, 그리고요, 지금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 배우자들로 구성된 동행의 힘, 이쪽에요, 사신을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 편지에서 정치인의 아내로 산다는 것은 희생이 필요하다, 존경하는 마음을 보내드리고 저도 잘 따라서 배워가겠다라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윤석열 후보는요, 후보 시절에 영부인을 지원하는 청와대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바 있어서 이것도 언론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는 그런 대목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승리가 확정된 순간에도 어제 일체 언론에는 뭐라고 그럴까요? 이 동정을 지금 나타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요, 당선인이 취임한 때까지 아직도 한 2달여가 남아있는데, 그 사이에 어떤 형식이 됐든 간에 국민에게 한번 이 선을 보일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고민정 의원이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수축해지기 때문에 심장이 쿵쾅거린다, 얼마나 외롭을까 하면서 조금 동정어린 심정을 표명했는데요. 뭐 일면 지금 이해가 가는 측면도 많이 있다. 인간으로서 우선요, 수척해진 후보님을 뵙곤 심장이 더 쾅쾅거렸다, 쿵쾅거렸다, 얼마나 힘들고 외로우셨을까, 땡땡땡, 이렇게 페이북에 글을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지난 새벽 지역구인 광진 주민들과 자정을 넘겨가며 개표 결과를 지켜봤는데 흥분과 긴장, 탄식과 한숨이 가득했던 시간들이다.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본 적이 없다는 주민들이었는데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추울 때일수록 출퇴근 인사를 더 많이 나와주셨고 각자가 전략가가 되어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주시기도 했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온몸을 던져 운동을 펼치는 청년들에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주셨고 청년들은 고모님들과도 가족처럼 지내며 늘 웃음이 떠나지 않았는데 그 따뜻한 마음들이 눈물 나도록 고마웠다. 그래서 더 죄송하고 죄송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 의원은요, 어제 당사에선 모든 에너지가 소진된 듯 수척해진 후보님을 뵙곤 심장이 더 쿵쾅거렸다. 얼마나 힘들고 외로우셨을까 라면서요, 힘이 되어드리고자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한다고 했는데 자꾸 부족한 것들만 떠올라 죄송하다. 그리고 죄송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고민정 의원은 길을 찾겠고 걸어온 길도 되돌아보고 현재의 길도 직시하면서 앞으로의 길을 만들겠다. 지지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함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번에 대선에서 말이죠, 민주당선대위 동물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서 반려동물 이재명 후보 지지선은 릴레이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려동물들이 직접 이재명 후보 지지선을 한다는 그런 컨셉으로 이 공동위원장을 맡았고요. 또 이 상황실장도 맡았고, 그래서 이번에 상당히 중책을 많이 맡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하고 이제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조금 심장이 쿵쿵거리고 뭐라고 그럴까요? 마음이 편치 않다. 이러한 입장을 가지는 거 그야말로 그러한 연민을 갖는 거 충분히 이해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너무나 일방적으로 비판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 사설을 하나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윤석열 당선 통합하라는 국민의 뜻이다. 이런 메시지를 냈어요. 근데 오늘 국민에 대한 첫
당선 인사문에서도 통합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조선일보의 이 사설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48.7, 47.8로 접전을 벌였는데 새벽까지 당선자를 가리지 못해서 혼전이 벌어진 것은 유례가 드물다. 국민이 여야 후보 지지로 갈라진 모습이고 이런 경우 자칫하면 후유증까지 우려된다. 그리고 민심이 쪼개진 것은 이번 대선에서 양 진영이 네거티브 극한 대결로 치달았기 때문인데 양 진영은 TV 토론과 유세 과정에서 서로에게 막말을 퍼붓고 의혹 공세를 펴는 데만 열중을 했다. 대장동 사건과 재판거래, 고발 사주 의혹 등 온갖 비리 의혹이 쉴 새 없이 터져 나왔고 후보 아내들 문제까지 더해져서 온통 진흙상 싸움이라는 자조가 팽배했다. 이렇게 정책 공약은 뒷전인 채 상대 약점 잡기에만 열중한 결과 국민 사이에 혐오 감정만 퍼져나갔고 이 와중에 돈 퍼주는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은 경쟁적으로 쏟아졌고 자연스레 선거가 정책이 아닌 진영 대결로 옮아갔고 그 결과가 이런 개표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가 되든 새 정부는 갈라질 대로 갈라진 나라를 통합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됐다. 국민을 가르는 방식의 정치는 더 이상 안 된다. 지금처럼 분열된 나라로는 앞으로 한 발짝도 나아가기가 어렵다. 새 대통령은 무엇보다 경제정책에서 이념을 추방하고 시장 원리를 복원해야 한다. 부동산 값을 잡으려면 필요한 곳에 원하는 집이 충분히 공급된다는 확신을 시장에 줘야 한다. 마차가 발을 끈다는 소득주도 성장과 세금으로 급조하는 알바 일자리는 모래 위에 세금 붓기였다. 성장과 고용은 민간 혁신에 맡겨야 한다. 세계가 부러워하던 한국 원전을 고사시킨 탈원전 정책은 즉시 폐기해야 한다. 지난 5년간 나라에는 절실하지만 인기가 없는 계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표적인 것이 기금 고갈 위기를 맞은 연금, 건강보험 개혁이다. 새 당선인의 과제다. 새 당선인은 제왕적 대통령에서 벗어나서 야당과 형식적 대화가 아니라 마음을 연 대화를 하기 바란다. 그 진정성이 확인이 되면 야당이 반대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국민 통합 정치의 시작을 새 내각 인선부터 열었으면 한다. 갈라진 나라를 합치는 길로 나가면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도 박수를 보낼 것이다. 자, 그래서요, 오늘 조선일보 사설, 다른 신문들도 사설도 굉장히 좋은데요. 직접적으로 조선일보 사설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에서 벗어나고 통합하는 거, 이것만이 대한민국이요, 살아나갈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 통치만 안 해도 합치는 저절로 갈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요, 국민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칼럼의 결론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상으로 본 방송을 마치고 잠시 후에 또 중요한 뉴스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